그 순직자 중에 뭐 국내 유수 그룹이나 잘 나가는 정계 인사의 자녀가 있었다면 이 사건이 45년 동안 이렇게 묻혀 있었겠어요? 기막힌 노릇이죠. 유가족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나라 지키라고 데려가 놓고는 나라가 책임을 지지 않는 거니까. 선생님, 어제 뭐 보셨어요? 지난주에 SBS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 200회 특집 72정은 응답하라가 방송이 됐습니다. 이 방송을 여러분께 꼭 보시라고 권하고 싶어요. 아니, 반드시 보셔야 합니다.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거든요. 17명이 타고 있던 해경 소속 72 경비정이 1980년 1월 한겨울에 차디찬 바닷물 속에 가라앉았습니다. 이유는 3배가 넘는 크기의 경비함과 충돌을 했기 때문이래요. 해양경찰 9명, 의무전투경찰 8명, 대부분이 20대 청년들이었죠. 그런데 생때 같은 젊은이들이 나라를 지킨다는 명목하에 목숨을 잃었건만 기사 한 줄이 나오지 않았어요. 왜일까요? 때는 박정희 정권에서 신군부로 권력이 넘어가던 시점, 12.12 사태 불과 40일 뒤에 벌어진 사고였어요. 심각한 수준의 언론 통제로 기사 하나하나가 검열을 받던 시절이었죠. 해경이 충돌 사고를 내서 배가 가라앉았고 17명이나 목숨을 잃었다? 사회 불안을 조성한다고 기사에서 빼버렸지 싶지만 아예 기사화되는 과정에도 도달하지 못했을 거래요. 또꼬무 역사상 이처럼 자료 찾기 어려운 사건은 처음이라고 합니다. 당시 언론 통제가 극심했다는 사실을 들어서 알고 있기는 했으나 이처럼 난도질을 하다시피 검열을 했다는 것은 몰랐어요. 사고 열흘 뒤에 급히 합동위령제를 치르는 식으로 수습을 했다고 하는데 유가족에게 사고 소식을 알리는 과정도 아주 기가 막힙니다. 집배원이 전보를 마당에 던져두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보가 마당에 굴러다니고 있더래요. 직접 공무원이 찾아와서 예를 갖춰서 정중하게 알리는 것도 아니고 1980년 즈음에는 전화가 없는 가정이 더 많았어요. 청색 전화, 백색 전화로 나뉘어 있었는데 백색은 번호를 사고 파는 전화였고 청색은 신청을 해서 받는 번호였는데 번호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한참 걸렸거든요. 그런 시대라지만 아무리 전화가 없다고 해도 어떻게 전보 한 장으로 통보를 합니까? 야만의 시절이죠. 자식이 군대에 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고를 당해서 돌아오지 못하게 되었다? 시신조차 수습을 못한다? 부모는 어떤 심정일까요? 한 어머니는 그날 이후로 생선 반찬을 일체 상에 올리지 않으셨대요. 평소에 생선을 좋아하셨는데 드실 수 없게 된 거예요. 선체 인양을 해달라고 유가족들이 서울로 와서 청와대에 탄원서를 내보기도 했지만 답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시 기술로서는 인양이 어렵다는 소리가 들리는지라 시간이 흐르는 사이에 차차 유가족들도 포기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2017년 세월호가 침몰한 지 3년 만에 인양이 되는 장면을 TV로 보면서 유가족들은 다시금 희망을 품게 됩니다. 저 큰 배도 건지는데 60톤급의 소형 경비정은 더 쉽지 않겠느냐고. 그래서 또다시 탄원에 나섰고 2019년 마침내 국회에 안건이 상정이 됐습니다. 인양 검토를 하겠다는 청와대 측의 답변도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앞불사 본회 의결 과정에서 예산안이 전액 삭감이 되는 사태가 벌어져요. 이유는 코로나19 때문이래요. 생각지도 않은 국가 비상사태로 인해서 경비 지출이 과도해진 탓이라는데 결국 37년이나 된 사고를 수습할 예산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코로나19가 종료된 뒤에는 그 이후 몇 년이나 흘렀는데 왜 진행이 안 된 거죠? 뭔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제 소견으로는 만약에 그 17명 가운데 정재계 인사,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재벌과 고위급 관료, 군 장성급 인사의 자식이 한 명이라도 있었다면 과연 이 사건이 45년이 지나도록 이런 식으로 방치되었을까요? 아니, 그럴 경우에는 아예 애초에 배에 타지도 않았겠죠. 지난주에 MBC 라디오스타의 올데이 프로젝트 멤버 타잔 씨가 출연했습니다. 제가 요즘 방송에서 본 젊은이 중에 가장 유니크, 그 영어 대신에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빤하지 않은 매력이라고 할까요? 아무튼 특별한 개성을 지닌 친구인데 라디오스타에서 그 매력이 좀처럼 드러나지 않아서 답답하던 참이었어요. 그런데 후반부에 갑자기 분위기가 일변
전합니다. 김구라 씨가 멤버 가운데 그 주목받는 친구가 있다며 하더니 그 애니 씨를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김구라 씨가 타잔에게 좀처럼 관심을 보이지 않으니까 보다 못해서 쉬는 시간에 누군가가 귀뜸을 한 모양이에요. 그 그룹에 신세계 손녀가 있다고. 오죽하면 유세윤 씨가 타잔에게 관심 하나 없더니 갑자기 왜 이러느냐 한 소리를 합니다. 그 말에 김구라 씨가 예전에 가수 최희준 씨도 서울대 나와서 관심을 받지 않았느냐, 세상 돌아가는 이치가 그런 거다 이렇게 둘러대더라고요. 그래요. 그게 세상 이치라면 순직자 중에 국내 유수 그룹이나 뭐 잘 나가는 정계 인사의 자녀가 있었다면 이 사건이 45년 동안 이렇게 방치됐겠어요. 올해 들어 해경 내부에서 다시 이 사건을 본격적으로 재조명하자는 움직임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임무 중에 그 순직한 동료를 무사히 고향으로 돌려보내는 일, 그게 해양경찰이 지키고 싶은 약속이겠죠. 꼬꼬무 제작진이 이 프로젝트를 6개월 전부터 준비한 이유가 있어요. 2019년 그 국회에 안건이 상정되었을 당시에 국민적 공감대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사건은 공감을 얻을 기회조차 없었잖아요. 언론 통제로 인해서 국민들이 아예 알지도 못했으니까. 따라서 이번에는 꼬꼬무가 앞장서서 널리 알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17명 전원이 국가유공자로 등록이 되어 있긴 합니다. 하지만 현충원에는 안치되지 못했대요. 국립묘지법에 의하면 유해가 없으면 안장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막힌 노릇이죠. 유가족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그 나라 지키라고 데려가 놓고는 나라가 책임을 지지 않으니까. 꼬꼬무 제작진은 선체 인양 작업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현재 선체의 상태가 어떤지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다. 이런 판단 하에 72정 수중 촬영을 기획합니다. 국내 수중 드론 전문 기업과 협력을 해서 장비를 업그레이드하는 등 각고의 노력 끝에 지난 9월 2차 탐사 때 수심 108m 지점에서 드디어 72정의 선체를 찾는 데 성공을 했어요. 45년 만에 72정이 처음으로 세상에 그 모습을 드러낸 거예요. 그것도 국가기관이 아닌 한 방송사 교양 프로그램이 이뤄낸 성과입니다. 제작진은 그 인양에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촬영 원본을 해양경찰에 그대로 전달을 했다고 해요. 교양 프로그램은 예능이나 드라마에 비하면 제작비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늘 빠듯하죠. 그럼에도 무모하다 싶을 정도의 규모의 수중 탐사를 감행한 제작진의 용기 박수받아 마땅합니다. 특히 이큰별 PD는 1차 탐사에 실패한 뒤에 성공하기 전에는 돌아가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대요. 이큰별 PD님이 그 텔레비평에서 한번 소개한 바 있는 다큐멘터리 고래와 나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수중 촬영에는 일가견이 있는 거죠. 방송이 끝난 다음에 정청래 의원이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72정을 인양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는데요. 앞서 말씀드렸죠. 19년에도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본회의 의결 과정에서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된 예가 있었기 때문에 마음을 놓고 있을 일은 아니지 싶어요. 정청래 대표가 어느 정도의 힘이 있는지, 어떤 각오를 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자신이 한 말에 반드시 책임을 지기를 바라며 그런 이유로 여러분의 관심이 공감대가 필요합니다.